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 이사입니다. 금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09-830번이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하나에서 니콜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부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때문에 또다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천천히 한번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종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맨 마지막에 차트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 하면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일단은 석유화학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수소와 태양광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커버리지 7종목 정도를 봤을 때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SKC, 대한유화, 그 다음에 효성화학 정도를 봤을 때 3분기 합상 영업이익이 1조 5,800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상승이 될 전망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솔루션이 예상을 만약에 100을 했다고 하면은 11에서 17% 가량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렇게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이 됐던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저유가에 따른 저가 원료 투입이 효과가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 화학 제품의 수요가 호조가 있었고요. 컨택트와 관련된 품목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3분기는 상승을 했고 4분기 역시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이 2,100억 정도가 나올 거고, 전년에 비해 갖고 한 23% 정도가 성장이 될 것 같고요. 케미칼과 첨단 소재 부분의 호조가 추정치 상향의 주 원인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역시 약 2천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될 겁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의 성장과 수소 쪽 투자가 정상화가 된다면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나솔루션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태양광과 수소와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석유화학은 기초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은 될 것 같고요. PVC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플라스틱 중에 하나고요. 첨가제와 이 PVC 원료를 혼합하면 비닐봉지 같은 비닐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 업종에 LG화학가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다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매출이 PVC에서 생산 마진은 약 30% 이상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성 소다라고 있는 건데, 수산화 나트륨으로 이제 부식성이 강하므로 가성 소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타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사 추정치 기준입니다. 시장 점유율의 약 52%로 시장 과점의 독보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TDI라고 있는데요. 포스겐 가스를 합성해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폴리우테난의 이제 원료를 건축, 단열재, 의자, 자동차 시트, 고무 접착제, 또 섬유 처리제, 인조 가죽 또는 이제 페인트 등에 만드는 데 쓰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에요.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 이용이 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제 50%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후발주자로 이제 LG화학이랑 금호석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뜻은 시장 점유율이 50%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 이 영역 안에서 한국에서 1등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에 대한 TDI에 대한 생산 마진은 2000년 2분기 통장이 아니죠. 몇 톤 이렇게 할 때 톤당이죠. 톤당 이제 1,500달러 정도가 됐는데 3분기에는 1,950달러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 정도까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로 자회사 하나종합화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력 사업이 PTA라고 해서 고순도 테레프탈산 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에서도 예전에는 만들었었는데 마진이 안 남다 보니까는 롯데케미칼에서는 더 이상 만들지는 않고 이거를 그 하나종합화학 쪽에다가 계약을 한 거예요. 공급 요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종합화학이 롯데케미칼에다가 이 부분을 PTA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약 21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될 거다, 판매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처럼 이제 뭐 2분기에서는 톤당 1,500달러 정도라고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 PTA 같은 경우는 예상 금액은 이제 시황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울산 공장 이제 가동률이 10%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다시 매출이 상승을 할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나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석유 업황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유 화학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업황에 있는 기초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회사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매출이 향상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봤던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중요하게 현재 정부 시책과 코로나로 인해서 나왔던 그린 뉴딜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뉴딜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방산이라든지 5G 쪽 이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바이든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어떨 때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바이든과 트럼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또는 친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도 다이렉트로 수혜를 입을 겁니다. 일단 친환경 정책의 형 정부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 태양광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불확실성한 이 시장 속에서도 그 태양광이 아니죠. 태양광이죠. 태양광 산업의 구조 성장과 이제 방향은 이게 올라갈 거라고 하는 이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수소 관련 사업의 가치는 향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듯이 친환경 그 바이든 쪽으로 바이든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으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좀 더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4년 동안 아무런 정책이라든지 아무런 에너지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전력 정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린 뉴딜 이어갈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수소 관련해서는 악재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뭐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솔루션에 투자를 한 거는 아니고요. 자회사 중에 하나 종합화학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보유한 니콜라 지분의 가치에 대해서 훼손 및 니콜라와 협업을 통한 이제 수소 사업 진출 우려가 있다라고 해갖고 주가가 한번 출렁인 적이 있는데 지분 가치 훼손이 겨우 2,800억 정도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던 뭐 시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하면 2,800원은 큰 부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로 주가가 출렁이는 부분에서는 니콜라 관련해서는 내용이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분산하기보다는 현재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분야만 보면 됩니다. 어떤 거? 태양이라든지 수소입니다. 자, 태양광인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015년 유럽 1위 태양광 기업이었던 쿠셀을 인수하고 현재 미국과 독일 태양광 모듈 시장의 1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인수가 되면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이제 태양광 모듈 제작 판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단순히 모듈 생산과 판매가 아니라 EPC 및 그 발전 솔루션 또는 VBP 등 태양광 발전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성장 동력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태양광 쪽에 조금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매년 늘려 나가서 회사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부분인 거고, 이 VPP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련 시장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요걸로만 봐도 일단은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될 거고, 미래 성장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출적으로 실적적으로 다시 연결이 될 겁니다. 또한 미국 레지던셀 등에서 이제 수요 회복과 함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실적이 나아질 거고요. 원료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존재하나 연말까지는 안정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이제 한 1개월 반 정도가 남았죠. 1개월 반 정도.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태양광이 37%고 케미칼이 37%, 이제 나머지 기타 뭐 리테일 첨단 소재가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태양광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린 수소라는 겁니다. 수소. 요즘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뭐 그린 뉴딜에도 부합이 되는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은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 이제 위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어요. 다만 사업화의 문제로 목표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한 2, 3년 정도 동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목표를 태양광 쪽으로 잡고 조금 더 신성장 동력 목표로 잡고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는 나중에 추가가 되는 알파의 영역이 되겠죠. 수소는 현재 이제 태양광과 함께 한국판 뉴딜인 그린 뉴딜의 핵심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소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솔루션에서도 수소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3년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달인데 친환경 내수해온 뭐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는 LG 화학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 수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이 뉴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바이든 공약이에요. 전력 부분에서 이제 탄소 배출 35년에 제로로 만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 친환경 산업 집중 투자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결국은 친환경 경차라든지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소차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해갖고 태양광 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소도 마찬가지겠죠.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수소와 전력 부분 탄소 배출권 공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면서 바이든이 됐을 때는 그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됐어도 뭐 느리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그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에 따라서 트럼프도 같이 진행이 뭐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펼쳐질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돼도 이 부분에서 이 섹터에서는 성장이 늘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봐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뭐 9,370원인데 지금 52,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만 원이라고 해도 뭐 5배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눌림을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눌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흔히 쌍봉이라고 해갖고 추세 하락 전환의 시발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추세 돌파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고 하면은 이게 쌍봉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이 왔을 때 그때 한 번씩 조금씩 접근을 하면서 적금 형태로 조금씩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자리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차피 실적이라든지 또는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심지어 이게 미국 대선 바이든의 공약에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1월까지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이 영역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다가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눌림을 받든지 어떻게든 움직일 거니까 그때 뭐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미 여기서 한 번 정도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정도는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시라든지 재료가 확인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브리핑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꾸준히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허브증권방송 다음에서 리뉴얼이 됐어요. 저희 홈페이지가 다음에서 허브 경제TV라고 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나올 거니까 한번 놀러 오셔갖고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하나솔루션 시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